네가 버린 건 그냥 김치가 아니었어. 금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마음이 들어 있었거든.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다며. 내가 말해야 하나? 금내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넘게 김장해서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번에만 상했다고 생각했니?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할머니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박금내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전라도 고창의 한적한 시골집 마루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금내는 무릎이 시큰거려도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었거든요. 마당 한편에 쌓인 배추 80포기. 어젯밤부터 소금에 절여둔 것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윤기가 흘렀습니다. 금내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목까지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잘 절여졌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죠. 배추잎을 하나씩 들춰보며 소금이 고르게 배었는지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김장을 해온 경험으로 배추의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김장은 금내에게 단순한 겨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 민수와 손주 도윤이의 얼굴이 배추잎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무채를 채 썰면서도 젓갈을 버무리면서도 금내의 마음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김치 좋아한다고 했지. 이번엔 조금 덜 맵게 해야겠어. 9살 손주의 입맛을 생각하며 고춧가루 양을 조절했어요. 부엌 한편에는 금내만의 김장 재료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말린 고춧가루, 바다에서 가져온 천일염, 시장에서 골라온 마늘과 생강들. 멸치젓과 새우젓은 작년부터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금내는 젓갈통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제맛이 났네. 1년간 숙성시킨 젓갈에서 깊은 바다향이 풍겨왔어요. 30년 넘게 김장을 해오면서 금내만의 비법이 생겼습니다. 멸치젓과 새우젓의 비율은 3대2, 고춧가루는 굵은 것과 고운 것을 반반씩, 마늘과 생강의 양은 배추 한 포기당 마늘 3쪽에 생강 반개.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 담는 마음이었죠. 멀리 떨어진 자식들이 밥상 위에서라도 고향의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 양념을 버무리는 금내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배추 한 입 한 입 사이사이에 양념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세심하게 발랐어요.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부서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았거든요. 우리 도윤이 먹을 거니까 조심조심. 손주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년에 도윤이가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장이 끝나갈 무렵 금내는 김치통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먹을 김치는 큰 항아리에, 이웃들과 나눠 먹을 김치는 작은 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서울로 보낼 김치는 특별히 신경 써서 포장했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게 비닐을 여러 겹 씌우고 김치통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깔았어요. 혹시라도 운송 중에 충격을 받을까 봐 뽁뽁이까지 둘렀습니다. 가장 큰 김치통 밑바닥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봉투였어요. 우리 도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내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까? 혼자 상상하며 봉투를 김치통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저녁이 되어 금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김치 보냈다. 내일쯤 도착할 거야. 도윤이 생일 선물도 같이 넣어뒀으니까 김치통을 잘 확인해라.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어딘가 바빠 보였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김치는 수진이가 잘 받을 거예요. 곧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왠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도윤이 김치 좋아한다고 해서 이번에 많이 담갔다. 맛있게 먹여라. 네,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참 어머니. 저희 이번에 플라스틱 줄이기로 했거든요. 환경을 생각해서요. 다음부턴 김치 박스 말고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애들이 전통 음식을 잘 안 먹기도 하고요. 금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담근 김치가 환경 문제로 치부되고 아이들이 먹지 않는 음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그래 알겠다. 금내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 마당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요즘 아이들 입맛이 변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김치 안에 담은 마음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밤이 깊어가며 금내는 김치냉고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집으로 떠난 김치 박스 안에는 김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정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지는 알 수 없었죠. 금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김치가 서울에 도착할 텐데 과연 손주 도윤이는 할머니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흘 뒤 금내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주 도윤이의 9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김치와 함께 보낸 생일 선물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도윤이를 직접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많이 컸을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금내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을 달랬어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금내를 맞이한 건 도윤이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 달려와 품에 안긴 손주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키도 훌쩍 자라고. 금내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이 나타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안 주시고. 도윤이 생일이잖아. 할머니가 와야지. 금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읽혔습니다. 아파트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금내가 보낸 김치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잘 받았니? 도윤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덜 맵게 담갔는데.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상한 것 같아서 버렸어요.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했다고요? 김장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상할 수가 있을까요? 상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금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담으셔서 저희가 다 못 먹겠더라고요. 요즘 도윤이도 김치보다는 다른 반찬을 더 좋아하고요.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 경력의 김장 솜씨를 의심받는 것도 서러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김치통. 혹시 다 버렸니? 금내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네, 어제 음식물 쓰레기로 다 처리했어요. 왜요? 수지는 금내의 급해진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안에 도윤이 생일 선물이 들어있었는데 금내의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요? 김치통 맨 밑에 봉투를 하나 넣어뒀거든. 도윤이 생일 용돈이었는데. 금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금내의 마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거실에서 놀고 있던 도윤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시는 거예요? 금내는 눈물을 훔치며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우리 도윤이 생일인데 할머니가 왜 울겠니?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김치 맛있었는데. 도윤이의 말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도윤아, 김치는 상해서 버렸다고 했잖아. 상하지 않았어요. 저 몰래 먹어봤는데 할머니 냄새 나서 좋았어요. 도윤이의 순수한 말이 두 어른 사이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금내는 아파트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직 수거 안 됐을 수도 있겠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금내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걸 찾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미 며칠 전 일인데요. 5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 금내의 말에 수진이 입을 벌렸어요. 50만 원이요? 정말요? 도윤이 생일 선물로 준비했는데. 내 한 달 생활비였어. 금내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환경을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며 버린 김치 안에 그런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의 사과도 이미 늦었습니다. 금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금내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버린 것보다도 김치 안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더 아팠어요. 도윤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할머니랑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순수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금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금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구식인 건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하지만 50만 원은 금내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금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분리수거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무장갑을 챙긴 금내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새벽 5시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금내는 고무장갑을 끼고 분리수거장 앞에 섰어요. 며칠 전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찾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금내는 꾹 참았어요. 우리 집 김치통이 파란색이었는데. 기억을 되짚어가며 김치통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봉지, 두 봉지. 10번째 봉지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김치 냄새였습니다. 금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봉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파란색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맞다, 이거야. 서둘러 김치통을 꺼냈는데 바닥에 젖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봉투를 펼쳐보니 우리 도윤 삐뚤빼뚤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에 젖긴 했지만 돈은 무사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금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금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내는 손에 든 젖은 봉투를 보이며 말했어요. 찾았다. 도윤이 생일 선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금내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어요. 네가 버린 건 그냥 김치가 아니었어. 금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마음이 들어 있었거든.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말해야 하나? 금내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넘게 김장에서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번에만 상했다고 생각했니? 금내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김치가 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냉장고가 가득 차서 그리고 무엇보다 번거로웠기 때문에 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정말 상해서 버린 거니? 금내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좁아서. 그리고 요즘 도윤이가 김치를 잘 안 먹어서.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치는 상하지 않았어요. 단지 불편해서 귀찮아서 버린 거였습니다. 금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보낸 마음이 너한테는 그냥 귀찮은 짐이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금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담가서 보낸 김치가 냉장고 자리 차지한다고 버려지는 거구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로 취급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금내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구식인지, 내 방식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금내는 젖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보내지 않을게. 너희 편한 대로 살아. 말을 마치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금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금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치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금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젖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도윤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 보다. 요즘 사람들 마음에는 맞지 않나 봐. 혼자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도윤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금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원래 일찍 일어나거든. 우리 도윤이도 일어났네. 하지만 도윤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금내는 도윤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이 쓰레기 취급받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아침이 되자 아파트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거실을 힐끔거렸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금내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그 절망적인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도윤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어. 수진이 도윤이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윤이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는데 할머니 옆에 바로 앉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밥 먹어요. 도윤이의 순수한 미소에 금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랑 같이 먹자.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윤이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수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집에 가려고 한다. 벌써요? 도윤이 생일 파티는 내일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 불편할 것 같아서. 금내의 말에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가세요? 제 생일 파티도 안 보고 가시는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금내는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꿀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우리 도윤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어요. 도윤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내는 도윤이를 안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우리 도윤이는 이제 다 큰 어른이잖아. 9살이나 됐는데. 하지만 도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뭔가 잘못했어요. 제가 김치 안 먹어서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가 도윤이한테 화날 리가 없지. 금내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마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집이 그리워서 가는 거야. 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는 정말 할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 김치도 좋아하고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수진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거지. 너희는 너희 방식이 있고 나는 내 방식이 있는 거야. 금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너희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어머니 방식이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치 안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금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너무 구식이었나 봐. 도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뭔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도윤이가 내민 건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글씨로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언제 썼니? 금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먹을 때마다 써뒀어요. 엄마가 김치 버린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 김치 좋아해요. 도윤이의 말에 수진이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도윤이. 금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할머니도 도윤이 많이 사랑해. 금내는 도윤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치를 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환경을 핑계로, 아이들 입맛을 핑계로 진짜 중요한 걸 놓쳤던 거죠. 어머니,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치도 잘 받을게요. 도윤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금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수진아,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금내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한 건 아닌지, 내 방식만 고집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어. 금내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도윤아, 할머니가 고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도윤이가 놀러 오면 더 맛있는 김치 만들어줄게. 금내는 도윤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금내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도윤이와 수진이 모두 잠든 사이에 떠나고 싶었어요. 이별의 아픔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도윤이가 보여준 메모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수한 글씨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먼저 가는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할머니가 고창에서 항상 도윤이 생각하고 있을게. 내년에 김치 다시 담그면 그때 가져다 줄게. 우리 도윤이 사랑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다시 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잠옷차림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왜 일찍 일어났니? 더 자야지. 할머니 가는 소리 들었어요. 도윤이가 달려와 금내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제가 더 많이 김치 먹을게요. 맛있다고 더 많이 말할게요. 도윤이의 간절한 말에 금내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도윤이. 할머니는 도윤이가 김치 안 먹어서 서운한 게 아니야. 그럼 왜 가세요? 엄마가 잘못해서 가시는 거예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금내는 도윤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한 게 아니고 도윤이도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하지만 9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이때 수진이 잠에서 깨어 나왔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자 깜짝 놀라 현관으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생일도 안 보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도윤이 생일 선물은 어제 준 돈으로 뭐든 사주고. 금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도윤이한테는 할머니가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금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내가 달라질 문제가 아니야. 나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할머니는 뭘 바꾸시려고 해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도윤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금내는 도윤이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사랑한 것 같아. 요즘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나 봐. 할머니 방식이 좋은데요. 할머니 김치 냄새 맡으면 할머니 생각나고 좋아요. 도윤이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김치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하지만 금내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수진아도 고마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 금내는 도윤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무작정 김치만 보내고 마음만 앞세웠구나. 상대방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금내의 목소리에 깊은 반성이 묻어 있었어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금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구식인가 보다. 김치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담근 김치가 쓰레기 취급받았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고창행 버스에 올라타며 금내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몇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도윤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하지만 금내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금내는 도윤이의 울먹이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도윤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3시간 후 고창집에 도착한 금내는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장 준비로 분주했던 마당이 이제는 쓸쓸해 보였어요. 김치냉고를 열어보니 집에서 먹을 김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 김치들은 누구와 나눠 먹지? 혼자 중얼거리며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어봤어요. 맛있게 잘 됐는데. 하지만 혼자 먹는 김치는 왠지 맛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눠 먹을 때의 그 기쁨이 없었어요. 금리는 마당에 나가 배추밭을 바라봤습니다. 내년에도 김장을 해야 하나? 누구를 위해서? 깊은 고민에 빠진 금내의 모습이 석양과 함께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금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할머니 가지 마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서울을 떠나온 이상 쉽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금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서울, 수지는 냉장고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금내가 떠난 후 냉장고 한 칸이 비어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김치통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민수가 어디선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이게 어머니가 보내신 김치네.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냄새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리운 냄새로 느껴졌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김치 아니에요? 응, 그런 것 같은데.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윤이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역시 할머니 김치야. 도윤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맛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가 김치를 집어 수진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씹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김치 맛이었는데 자꾸 씹다 보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급하게 담근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김치를 다 먹고 나서 수지는 김치통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끼워 넣은 무채, 굵기가 일정한 파, 그리고 젓갈 비율까지. 이 모든 걸 어머니가 혼자서 30년 넘게 쌓인 노하우와 정성이 한 통의 김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김치 먹어봐요. 도윤이가 아버지에게 김치를 건넸어요. 민수는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이 맛을 어디서 찾겠어.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도 꺼놓으셨나 봐요. 내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에만 바빠서 집안일은 다 수진이한테 맡겨뒀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인터넷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배추 절이는 시간부터 양념 비율, 숙성 과정까지. 이걸 어머니는 30년 넘게 해오셨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수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는 일이었던 거죠.
다음 날 수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배추며 무, 고춧가루까지 김치 재료를 하나씩 골랐어요. 이 배추가 좋을까, 저 배추가 좋을까? 고르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치만 사 먹던 수진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고민을 매년 하셨구나. 집에 돌아와 김치 담그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 양이 적당한지 모르겠고 양념을 만드는데 비율이 맞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걸 어떻게 척척 하셨을까?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가며 따라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김치 만드는 거예요? 응, 엄마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야. 할머니처럼 맛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진의 말에 도윤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한테 배우러 갈까요? 할머니는 아직 우리한테 화나셨을 거야. 할머니는 안 화내실 거예요. 할머니는 착하거든요. 도윤이의 순수한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김치 다 만들면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리게가? 정말요? 할머니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 수지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는 80폭이나 하셨다고?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치 맛이 어떨지, 금내가 만든 것과 비교될지 걱정됐거든요. 이틀 후 김치가 익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짜다.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김치랑 달라요. 그렇지? 엄마가 처음 만들어서 그래. 수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께 배우러 가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의 제안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께 사과도 드리고 김치 만드는 법도 배우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수와 상의했어요. 고창에 가서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치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고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받아주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수지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 이걸 드리면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치 하나를 통해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주말 수진과 도윤이는 고창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수진의 무릎 위에는 자신이 처음 담근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주실까?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수진도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창에 도착해 금내의 집 앞에 서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대문 너머로 텅 빈 마당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김장으로 분주했던 그 마당이 이제는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 계실까?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수진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금내가 나타났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도윤아. 금내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달려가 금내를 안았어요. 금내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내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와. 간단한 말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수진은 김치통을 들고 금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내는 도윤이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이 컸네, 우리 도윤이. 밥은 잘 먹고 다니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김치가 없으니까 밥맛이 없어요. 도윤이의 솔직한 말에 금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김치통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 김치를 담가봤어요. 맛은 없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어요. 금내가 김치통을 받아들며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모양새가 어설펐지만 나름대로 정성이 느껴졌어요. 너가 이걸 직접 담갔다고? 네, 인터넷으로 배워서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금내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어봤어요. 간이 좀 세네. 죄송해요. 처음 해봐서. 아니야, 처음 치고는 괜찮아. 금내의 말에 수진이 놀랐어요. 혹독한 평가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따뜻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치 하나에 30년 넘은 정성이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진심 어린 사과에 금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저도 생각해봤거든. 금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한 건 아닌가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무작정 주기만 했지. 금내의 목소리에 반성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담근 김치를 상했다며 버리는 건 너무 서러웠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도윤이도 할머니 김치를 그리워하고 저도 이제 알겠어요. 김치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금내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정말요. 도윤이한테 할머니 맛 김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수진의 대답에 금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 금내의 제안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배우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 주겠니? 금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도윤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도와주면 더 맛있게 될 거야. 금내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한 세 사람은 김치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기 전에 먼저 정리부터 해야 해. 깨끗한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 금내가 설명하며 김치통을 씻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어머니, 배추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수진이 질문했습니다. 배추는 단단하고 무거운 걸로 골라야 해. 그리고 겉잎이 너무 시들지 않은 걸로. 금내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30년 넘게 쌓인 노하우를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금 양은 어떻게 조절해요? 배추 한 포기에 굵은 소금 한 컵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야. 너무 오래 절이면 배추가 무르고 너무 짧게 하면 간이 안 배어. 금내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김치 담그기가 얼마나 정교한 작업인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도윤이가 중간에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금내의 대답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김치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함께 김치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 양념이 김치 맛을 좌우해. 금내가 젓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비율이 중요한데 멸치젓 3, 새우젓 이 정도가 적당해. 수지는 메모장에 적어가며 열심히 배웠어요. 다음 해 겨울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금내의 고창집 마당에는 수진과 도윤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배추 80포기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 배추가 더 단단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수진이 배추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배운 덕분에 이제 제법 눈이 생겼거든요. 그래, 잘 골랐네. 이 정도면 김치가 아삭아삭할 거야. 금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도윤이가 고무장갑을 끼며 물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무채 씻는 걸 도와줘. 김장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작년 이맘때는 혼자서 이 많은 양을 다 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금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하는 김장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젓갈 비율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수진이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수진은 몇 번이나 김치를 담가봤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멸치젓 3, 새우젓 2. 그런데 중요한 건 젓갈의 숙성 정도야. 너무 짠 젓갈을 쓰면 김치가 짜지거든. 금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양념을 만들면서 금내는 수진의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손목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봐. 양념이 배추에 상처를 내면 안 돼. 이렇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목을 돌렸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처음보다 많이 늘었네. 금내의 칭찬에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김치도 맛있어요. 도윤이가 양념 묻은 손가락을 빨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가 도와준 김치가 어떻게 안 맛있겠어. 금내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맛은 일주일 후에 알 수 있어. 김치는 익어야 제맛이거든. 김장이 한창일 때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고생 많다. 민수는 올해부터 김장날에 맞춰 휴가를 냈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당신도 도와줘요. 김치통 옮기는 것만이라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남자 힘이 필요할 때가 있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김치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상의했어요. 서울로 가져갈 김치는 이 정도면 충분할까? 금내가 물었습니다. 네,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는 냉장고 자리도 미리 비워뒀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특별한 걸 넣지 마세요.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수진의 말에 금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는 김치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니까. 더 이상 김치 안에 무엇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치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서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사람은 갓 담근 김치를 맛봤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올해는 특히 잘 된 것 같네. 민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도와줘서 그런가 봐. 금내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내년에는 도윤이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금내가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저 김치 담그기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거든요. 도윤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김치를 통해 3대가 이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금내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 서러워했는데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였습니다. 김치는 여전히 같은 김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도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김치 하나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는 김치 냄새가 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식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밥상 위에는 어제 담근 김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역시 갓 담근 김치는 아삭아삭하니 맛있네. 민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김치 맛이 예전과 같은데 왜 더 맛있게 느껴지죠? 도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금내가 대답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었기 때문이야. 김치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있거든. 금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음식은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어지나 봐요. 수진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트렁크에는 김치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내년에도 또 올게요, 어머니. 수진이 금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년에는 도윤이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김치는 여전히 같은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는 썩어도 마음은 익으면 더 깊은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